이번 주제는 지방 아파트는 정말 답이 없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이죠. 오늘 이제 시행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공시가격으로 2억이 넘지 않는 주택을 살 때에는 이제 취득세 중과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1억이었는데 공시가의 보통 한 1.5배 정도를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2억이니까 시세로 치면 3억? 3억에서 3억 초반 정도? 이건 뭐 그 집마다 다르지만 대충 시세 3억 정도 언저리는 내가 다주택자여도 취득세를 1.1% 면적이 넓으면 1.3%만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 1%라는 건 사실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3억짜리 사는데 3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규제에 해당이 안 되는, 근데 이 혜택에 해당이 만약에 안 됐던 과거에 사면 어떻게 되죠? 다주택자는 13.4% 내야 돼. 그러니까 3억짜리 사는데 세금을 4천만 원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 지방주택시장을 살리자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이게 취지는 알겠는데 효과가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입니다. 자, 이 정책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방시장은 침체가 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살려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사실 무의미해요. 어차피 지금 지방은 뭐 박살났어. 근데 이 상황에서도 3억까지는 풀어주고 4억은 조금 풀어주기 좀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이 의도는 투기 수요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절대 명제를 지금 정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투기 수요는 막아야 되는데 실거주 수요는 늘리고 싶다. 어찌 보면 이제 정부가 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으나 이게 될까? 라는 거예요. 왜냐? 이 지방의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사실 3억이 안 되는 아파트가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동네 얼마나 비싼데요? 라는 거는 신축이 그래요. 신축이 아닌 구축들 보세요. 가격 되게 쌉니다. 부산도 큰 도시죠. 우리나라 뭐 제2의 도시라고 부르는 부산도 가보면 뭐 20억, 30억, 40억, 50억짜리 아파트도 있지만 2억, 3억짜리 아파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 비율을 보면요. 한 3억대 아파트도 많아요.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약간 좀 좋은 동네 가면은 뭐 5억, 6억짜리들도 있지만 부산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저렴한 것도 많단 말이죠. 그럼 부산이 그럴진데 다른 소도시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지방 구축 아파트라고 보면 충분히 살 수도 있는 거죠. 취지가 딱 요거예요. 지방에 이직을 했어요. 근데 서울에 뭐 집이 있어서 주말 부부를 하게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집을 한 채 더 사야 되는데 취득세를 뭐 13%를 내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사람들은 사게 해주자라는 게 법의 취지라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방 이직 때문에 한 채를 더 사가지고 다주택자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현실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지금 지방에 가서 한 채를 더 사가지고 2주택에서 3주택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냥 전월세 살다가 나중에 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누가 지금 지방에 뭐 신축도 아니고 2, 3억짜리 집을 삽니까? 안 사겠죠. 자, 집을 산다는 거는 그냥 거기서 거주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거주만 해야 되면 전월세 살면 그만이에요. 근데 집을 산다는 거는 소유권을 갖겠다는 거고,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는 손해도 보고 이득도 보는 리스크를 내가 다 안겠다는 겁니다. 사놔야지 내가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야지만 실거주자도 집을 삽니다. 안 그러면 전월세를 살죠. 자, 주말을 지방에서 보내세요 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거랑 비슷한 정책이 이미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컨드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도시에 살면서 지방의 별장처럼 하나 집을 가지고 있으세요. 인구 감소 지역에다가 이걸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방에 세컨드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전세나 월세를 얻으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다 집을 왜 사죠? 아까도 말했듯이 세컨드홈을 사는 그 본질에는, 물론 저는 뭐 3억 투자해서 돈 다 날려도 돼요, 나중에 그냥 건물 철거하려고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전월세라는 대안이 있는데 전월세에 사느니 그냥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요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컨드홈을 인구 감소 지역에다 해준대요. 그럼 여러분들 인구 감소 지역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정부가 뭐라고 하냐? 세컨드 홈은 인구 감소 지역인데 인구 감소 지역이 수도권하고 뭐 이런 광역시에도 있어요. 그러면 세컨드 홈의 취지면 인구 감소 지역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권하고 광역시는 제외합니다. 투기 수요가 붙을까 봐. 지금 정부의 어떤 취지는 실수요자는 챙기면서 투기 수요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땐 좀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지방은 지금 되게 심각하게 안 좋은데 뭘 따질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투기 수요라는 거를 딱 들으면 뭔가 되게 나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투기심이라는 거, 이 투기 수요라는 게 없이 지방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이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아. 돈이 안 될 것 같아. 저거 사놓으면 손해야. 근데 실거주자가 이거 안 삽니다. 실거주자여도 잘 안 사요. 왜냐면 전월세를 살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집을 샀는데 빠질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지방 집값을 왜 올려야 됩니까 도대체? 지방 사람들은 오히려 좋다. 집값이 내려가니까 집 사고 싶은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데 왜 집값을 올리려고 왜 그렇게 막 뭐 부추기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요 집값 있잖아요. 요 집값을 인구로 단어를 바꾸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인구를 왜 늘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지방 인구 늘릴 필요 없지 않아요? 아니 지방 사람들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가지고 인구 밀도가 낮아져서 오히려 살기가 좋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값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방 인구를 늘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의 집값이 오르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방은 미분양도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과공급이 돼 있는 상태인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지방에 뭐 대출해준 은행권이나 증권사 뭐 다 지금 물려 있고 건설사들 다 막 부도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미분양도 해소가 안 되니까 기존 집들도 다 지금 뭐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빠져 있고. 그러니까 야, 지방은 진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뭘 하죠? 가만히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조금 급매로 던져서라도 팔아서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 외지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지방 돈을 수도권으로 보내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인구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지방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기회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죠. 뭐 서울 인서울 대학교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대학은 지방에서 나와도 어떻게든 젊을 때 서울로 와가지고 자리 잡으려고 알바하고 자취하고 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가 문제라면은 똑같이 지방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거나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뭐 서울에 있는 뭐 저가 아파트만 막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갭이 막 줄어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상단에 있는 것들부터 회복이 좀 돼야 뭔가 분위기가 좀 살아났나? 라고 하면서 중간 가격대들도 좀 올라가고 그러면 지방의 그 저가 주택들도 저가 아파트도 뭔가 좀 분위기 살아나나? 하면서 이게 좀 같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과거에도 보면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해서 똘똘한 한 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방이라고 해서 뭐 실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지방에 좋은 아파트를 올리지 않으면서 나쁜 아파트를 비싸게 만들겠다, 뭐 실거주를 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뭐 취지는 좋을 수 있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방도 전체적으로 집값을 뭐 올리는 정책을 써야지 뭐 타겟팅을 해가지고 딱 뭐 무슨 정말 정밀하게 여기만 딱 올리고 여기는 안 올리고 하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잃을 각오로 내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방에 지금 다주택자한테 중과를 안 해준다는 거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 지방에 집을 3채, 4채 사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하냐고요. 왜 하는 이유, 결국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야지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꾸준하게 어떻게 지방을 보고 있냐면 돈을 벌진 마라. 지방에 좀 돈 좀 투자해줘라 라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공시가격도 낮은 것만 내가 풀어줄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만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너네 돈을 좀 여기에다가 좀 집어넣어줘. 대신에
돈을 벌진 마. 이런 정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정책이 작동합니까?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책은 취지는 좋을 수 있어요. 뭐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좋죠. 근데 이 현실성이 없다. 이러면 지방에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지방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오게 만드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억 원 이하의 지방주택 사면 취득세 중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면 이제 시가로는 3억입니다. 이제 3억까지는 다주택이 열린 거예요. 물론 종부세는 부담이 되지만 뭐 종부세까지 안 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들 중에 한 반은 수도권 분이라고 보면 사러 가실 거예요? 지금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지금 뭐 강남이 막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신생아 특례 받아가지고 청약 넣고 어떤 분들은 뭐 한 5억짜리 뭐 7억짜리 뭐 9억짜리 아파트 수도권에 뭐 사야 돼요 하는 분들이 갑자기 이 정책 때문에 지방에 3억까지는 다주택 중과가 안 된다고? 야, 그러면 지방에 4채 사러 가야겠다 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나는 서울 수도권에 집이 한 채도 없는데 갑자기 지방 가가지고 4채 산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가고 아무도 안 올 건데 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이 안 오는데? 라고 생각하면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정책도 누군가는 여기서 뭐 혜택을 보는 아주 소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다수는 이거 봐라. 지방 살리기 안 하는구나. 오히려 지방 거 팔아서 빨리 서울에 집 사는 게 맞겠다라는 역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의 결과는요. 취득세, 보유세 중과가 풀린다고 해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풀자라는 게 아니라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풀 게 많은데 왜냐면 정책이 지금 많이 꼬였거든요. 지방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실거주를 할 사람은 아니잖아. 다주택자니까. 그러면 내 4번째 집이나 5번째 집을 이걸로 사라는 건데 그럼 나는 당연히 그 집에 실거주를 안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실거주를 안 한다는 건 전월세를 맞춰야 됩니다. 비워두긴 어렵죠. 물론 비워두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지방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돈이 많은 분들이 지방에 아파트를 사서 비워두는 분이 많을까요? 저는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월세를 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 쓰려고. 그러면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4년을 살게 해야 돼요. 실거주 한다고 말도 못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아마 법원 가면은 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4년을 강제 보유해야 돼요. 근데 지방시장은요, 길게 호황이 잘 안 옵니다. 보통 길게 와도 한 4, 5년이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초기에 들어가서 4년 보유한다는 거는 극고점에 나오든가 꺾여가지고 하락장이 시작할 때 나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무서워서 쉽게 못 삽니다.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지방시장에 4년을 보유하게 강제하잖아요. 그러면 못 사요. 무서워서. 과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도 야, 지방에 4년을 보유하라고? 이거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 중과가 풀려도 생각보다 못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샀는데 처음 사고 나서 한 1년 차 때 막 올라가요. 그리고 2년 차 때 좀 약간 지지부진해. 3년 차 때 조금 올라가서 야, 이제 4년 차에 팔면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또 빠져요. 옆에 막 공급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거 팔려고 했더니 세입자가 집 안 보여준다고 그래. 집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뭐 이사비 달라고 그래. 그럴 거면 1년만 더 가지고 가자 여보 했다가 막 폭락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시장이 되게 많이 꼬여 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한 초기 타이밍에 오르기 전에 딱 사가지고 4년 동안 쭉 내리 오른 다음에 5년 차 때도 오르려고 할 때쯤 그때 누군가한테 팔고 나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하려면요 중수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고수예요.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올랐어요. 이건 다들 할 수 있어요. 근데 빠져나올 때까지 내가 이거를 돈을 벌 수 있을까요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고수들이 지금 시황에 지방에 아파트를 살까요? 제가 봤을 때 안 살 것 같은데 그러느니 그냥 코인 사고 말지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소액 투자하려는 초보자들만 지방을 기웃기웃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분들은 상당수가 또 큰 코 다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방은 절대 초보자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판이 아니에요. 지방의 최상위권 지역에 똘똘한 한 채는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그 지역은 또 그 동네 부자 유지들이 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괜찮아도 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 뭐 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지지부진하거나 조금 하락하거나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답은 서울이구나
라고 정책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서울로 보내야 되고 돈도 서울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상주의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 지방으로 돈도 보내야 되고 뭐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되고 수요도 좀 나누고요. 뭐 이렇게 지방으로 사람도 가서 대기업들도 지방으로 옮기면 됩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럼 네가 가. 라고 하는 순간 제가 왜 가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보내라는 거지 내가 갈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답은 서울이구나. 이 정책이 계속되면 오히려 지방 사람들이 더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가 바라는 거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를 혜택을 줘도 저는 지방으로 갈까 말까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4년 보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에 쉽지 않다. 쉽지 않고 만약에 지방으로 가더라도 뭐 수성구 이런 데 있잖아요. 부산 해운대구, 막 센텀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지방의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이나 서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한두 채 살까? 아마 그 지방에 있는 다수를 차지하는 뭐 2억, 3억, 4억, 5억대 물건들은 안 볼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땐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 혜택이 없으면. 중과를 없앨까 말까도 고민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 다주택자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하더라도 지방까지 내가 뭐하러 가? 그럴 거면 그냥 서울에 한 채를 더 사든지 뭐 수도권에 한 채 더 사고 말지 라고 할 사람이 저는 훨씬 많다.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진 것도 문제고 뭐 정부 정책이 꼬여 있는 것도 문제고 정말 이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 혜택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쉽지 않다. 우리는 안 될 거다. 국민 다수를 이해시키기에는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니 왜 지방의 집값을 올려야 돼? 지방 집값을 왜 올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더 빠져야 돼. 서울을 낮춰야지 왜 지방을 올리려고 그래? 라는 그런 해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시키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는 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린 아마 안 될 거다. 라는 생각으로 좀 씁쓸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거를 해결해 주는 분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안 될 것 같다.